주제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사안인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위원회가 현재 법무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재계, 시민단체, 찬반 여론이 팽팽하고 정치권에서도 이 내용 주시하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먼저 평론가님. 참 전망이 쉽지 않은데요. 네. 왜냐하면 그동안에 사회적 논란도 굉장히 뜨거웠고 또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나오면 아마 이 시간 이후쯤에요. 어느 시점에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규정을 위반한 가석방 조치냐 아니냐 이제 여기서부터 얘기가 시작될 것 같고요. 법무부가 가석방 요건을 좀 완화했잖아요. 네. 형집행률 60%까지 좀 완화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재용 부회장을 가석방 시키기 위한 전제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아니냐 이런 비판 여론은 있지만 그 60%의 기준에 따라서 가석방 조치를 취하는 것을 사면과 똑같은 행위로 바라보기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국민 여론 가운데 사면 여론도 적지 않은 상황이고 가석방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국민들이 유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분위기로 봐서는 가석방을 취할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조금 더 높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굳이 가석방을 취하는 입장 쪽에서 제시할 수 있는 논거라고 한다면 사실 지금 수용률이 포화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가석방률을 좀 더 떨어뜨려야 한다.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사람을 가다두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런 논리들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가석방 여론 정도는 반발 여론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법무부 차원에서 또 결정할 문제이기도 하고 사면은 대통령이 직접 결정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적 부담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그런 부담감까지 감안한다면 가석방 될 가능성이 좀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가석방 같은 경우에는 고려하고 있는 요인이 재벌 위험성, 범죄 동기, 사회 감정 등등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지금 가석방 확률이 조금 높지 않겠느냐라고 평론가님 말씀하셨고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되게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왜냐하면 우리 김 평론가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이 정부 여당 청와대 그다음에 그 여당의 대선 후보들이 어떻게 보면 이재용 회장의 가석방을 좀 기획하고 설계한 측면들이 정황들이 좀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법무부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용 기간을 65에서 60%로 지난 3월 달에 규정을 바꾼 것도 그렇고 또 지난 7월 달에인가 이재명 지사하고 송영길 또 그 평택에 이제 공장에 가셔가지고 말씀하시기를 한 60%가 다 됐으니까 또 가석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연초에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사면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했는데 6월 초쯤인 것으로 기억되는데 4대 그 경제단체 그 경제 기업들 초청해가지고 하는 말씀들이 국민들의 공감도가 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입장이 이렇게 쭉 변화되어 온 측면들을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에 사면 가석방이 포함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그 관련해서 삼성도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투자도 가서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가석방 될 확률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자, 가석방과 사면은 분명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가석방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형의 집행을 조금 좀 줄이는 것이긴 하지만 그 외 여러 가지 제한이 굉장히 많고요. 사면 같은 것들은 제한되는 것들을 다 풀어주는 것인데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평론가님, 한 가지 좀 궁금한 내용이 사실 대선 국면에서는 가석방, 사면, 오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계속해서 좀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번에 가석방하고 난 다음에 가석방은 가석방인 거죠. 사실 사면으로까지 이어질 것이냐 아니냐 이제 이런 문제가 남아 있는데요. 네.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하고 지금 연결돼 있거든요. 혐의가 같은 혐의로 묶여 있는 겁니다. 그럼 한 사람만 사면해 주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두 사람을 동시에 사면을 해줘야 될 것인데 지금 이미 재판 진행 중인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회계부정 문제라든가 프로포폴 투약 문제. 그건 아직 재판 결과가 안 나왔거든요. 그러면 사면해주고 난 다음에 그럼 다시 형기를 살아야 되는 겁니까? 그것도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잡하게 지금 다 얽혀버린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박 전 대통령만 사면을 해주고 이재용 부회장은 사면을 안 해준다.
그것도 뇌물 준 사람은 사면을 안 해주고 뇌물 받은 사람은 사면해주는 되게 희한한 모양새가 나온단 말이죠. 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또 이런 권력형 비리와 또 관련이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개인 비리의 문제라고 또 이해가 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 이걸 접근한다 하더라도 정치적 논란이나 반발은 불가피하다. 네. 특히 아직도 이제 그 뭐 민주진영이나 지금 시민단체도 마찬가지지만 촛불 혁명에 대한 어떤 기억들이나 네. 그 정신을 문재인 정부가 충분히 구현하지 않았다고 하는 비판들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에 사면을 결정하게 되면 제가 볼 때 문 대통령 지지율 상당히 빠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것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일단 가석방을 받고 네. 정부 차원에서도 일단 가석방을 통해서 부담을 좀 덜어주고 그 다음에 사면 문제는 나중에 가서 문 대통령 혼자 스스로 결정하기보다는 최종적으로 여야 후보가 정해졌을 때 그때 여야 후보가 국민들께 묻는 방식으로 국민 여론을 수렴해 나가고 대통령의 임기 전에 그 여야 후보들의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최종 결정을 내리는 순서가 정치적으로는 제일 무난하게 사면 문제를 푸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가장 무난한 방법은 이것이다라고 말씀은 해주셨습니다만 하지만 또 대선 국면에서 어떻게 작동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내용인데 벌써 민주당 안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아시겠지만 보수 진영이라든가 재계에서는 이재용 부회장 뭐 사면 내지는 가석방에 대한 여론이 높은데 민주당에서는 조금씩 갈리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초선 의원 한 명이 대권 주자들 다 입장 밝혀라 지금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이 부분 필요한 겁니까, 대표님? 네,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면이나 그 가석방은 사실은 우리 사회의 정의의 문제 그리고 법의 적용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문제고요. 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제 민주화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철학들이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입장을 좀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지금 현재 청와대가 사실은 가석방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저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문재인 대통령도 어떻게 보면 그런 견해가 입장이 좀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되게 난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물론 이건 이제 원칙적으로 지난 그 대선 때 5대 범죄라고 해가지고 횡령, 배임 이런 경우 알선수재, 네. 알선수뢰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적인 사면이나 이런 걸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입장이 변화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또 청와대가 좀 이야기를 하는 게 옳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애매한 부분이에요. 법무부 차원에서 가석방 심사를 하는 거거든요. 청와대가 누구 가석방 시켜라 이렇게 콕 찍어가지고 얘기하는 그것도 사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무부가 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가 가타부타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이게 뭔가 오히려 더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법무부 차원에서 철저하게 가석방 심사해서 결정하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정치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대선 주자들이 가석방에 대해서 입장을 내는 건 굉장히 애매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땐 가석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마 지지율 높은 후보는 가석방 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대선 후보가 얘기한다고 가석방을 시켜주면 그것도 또 이상한 모양새 아닙니까? 근데 사면은 오로지 대통령만 네. 가질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선주자들이 얘기할 수 있어요. 네. 또 얘기해야 한다는 생각하고요. 질문 받았을 때.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가석방 여부가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되지도 않았고 설사 가석방이 되고 난 다음이라도 네. 대선 후보들이 제가 볼 땐 질문을 받더라도 언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가석방 결정에 대한 내용은 오늘 나오게 됩니다.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이후 또 이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뉴스 오늘은 계속해서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